앞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께서 제시한 뭐 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 가속화시킬 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네. 뭐 틀린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사실 그래서 경기도 일원에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요거까지는 내가 동의하는데 지방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상은 내가 안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 협의를 안 해줬습니다. 네. 추가의 신도시를 잘 못 만들었죠. 저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서 이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 때문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 왜 충분한데 왜 부족하다 그러냐라고 해서 시장과 충돌을 해버렸고, 그래서 시장은 정부가 추가 공급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의 정책 실패인데 네.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도 이미 훼손된 별로 보존 가치 없는 부분, 그런 부분 또는 그 도심 고속도로, 이 대구 뭐 이런 데도 많아요. 부산 이런 데도. 네. 또 도심 철도 이런 데를 좀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미 수도권도 이미 주택 가격이 꼭지를 찍고 정점에 다다라서 하락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상의 필요도 있는데 저는 추가 공급은 조금 필요하고 이게 국토 균형 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이상으로 수도권을 억압을 해서 지방을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안 됩니다. 네. 수도권의 문제는 해결하면서도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지방의 투자를 늘려야지 여기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또 시장과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초광역 협력 모델들을 네. 모색하고 있잖아요.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아리샘백, 뭐 에너지 네네. 공동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보께서는 이런 초광역 협력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 네. 초광역화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가 지금까지 중요했다면 지금은 도시 간 관계가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초광역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조선시대 팔도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일극화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방 균형 성장 전략, 지방 발전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께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 또 경남, 또 부산, 울산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방 광역 단체들 초광역화해서 거기를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광역화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에게 또 하나의 코어, 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방 단위에서 이런 논의들이 생겨났는데 중앙정부는 이때까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 외에는 또 거기 공공기관 이전 외에는 이 지방 도시들, 지방자치단체의 초강력화 문제는 중앙정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끼리 해왔던 거죠.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국가의 전략 과제로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지방 전략 공약을 아직 안 냈는데 그 중에 아마 핵이 소위 5극 체제. 그러니까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그다음에 3특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강원, 전북, 제주는 좀 특색 있게. 네. 여기 묶이기 어려우니까 요 체제로 다극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거 곧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광주 공항 문제도 사실 그 중에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초강력화한다. 그래서 산업 경쟁력, 또 지역 경쟁력을 키운다가 저희 아주
기초적인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경선 과정에서 김두관 후보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 같기도 하네요. 훌륭한 지적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지금 거기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온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저희가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 균형 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로 전국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대만큼 효과는 좀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현 정부에서도 2차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뭐 속도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뭐 후보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그냥 말로 해서 되지는 않거든요. 네. 첫째는 재정이 필요하다.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율성도 높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에 서울 강남보다는 지방을 더 비중을 올릴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인구 많은 곳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당장은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토 발전에 비효율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방에 우선권, 가산권, 가산점 이런 걸 줘야 되겠죠. 또 그중에 하나는 교육, 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배치에서 지방에 우선권을 줘야죠. 그게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금은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기대만큼 아니다. 그런 그렇죠. 것이고 네.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효과는 있는데 기대만큼 안 된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련 기관들이 별로 안 넘어왔고 실제로 인구가 다 일로 이사를 왔어야 되는데 이사를 안 오고 그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장만 있고 주말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생활 그 문화 환경을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지금은 지방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신도시 구성 방식이 구도심을 놔두고 새로 도시를 만드니까 그 안에서 다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도심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 앞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충분한 문화, 교육, 생활시설 구축을 해줘야 된다.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미룰 게 아니라 신속하게 해서 한 군데로 최대한 많이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시너지가 나잖아요. 빨리 해야죠. 저는 경기도에서도 뭐 경기 남부에 대부분 위치해 있던 거 좀 북동부로 다 옮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옮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특성에 좀 맞춰줄 필요는 있다. 각 지역에. 그래서 전남도 지금은 이제 중요한 기관만 하나 와 있고 그 관련 기관은 다 서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관들 다 같이 보내야죠. 그렇게 되면 결국 관련 산업들도 이전해 오게 된다. 거기다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뭐 세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장 부지나 아니면 시설에 예를 들면 일종의 인센티브 이익을 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 연구기관, 관련 기업들도 옮겨올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